자, 이번 시간에는 무한 등비 수열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용어가 좀 복잡한데요. 이 무한이라는 말은 극한이란 뜻이죠. 극한. 그 다음에 이 등비 수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수열에서 배운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크게 쓰면은 등비 수열의 극한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등비 수열의 극한. 그것을 우리는 무한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등비 수열의 극한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계산되는가?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보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게 무엇입니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식 구조 아닙니까? 초항 곱하기 공배 n-1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극한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래 n-1승이죠. 그래서 이 a를 앞으로 쓱 넘겨놓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아래 n-1승의 형태를 바로 이 아래 범위에 따라서 극한이 달라진다. 극한값 계산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무한등비 수열은요. 우리가 지수함수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수함수하고 연관성이 있다. 지수함수하고 연관성이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간단히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승이다. 그림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럼 어때요?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y도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즉 2의 x승 전체의 값도 무한대로 간다. 근데 그래프가 만약에 y는 2분의 1x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x 그래프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x가 무한대로 가면 y값은 점점 정근선에 가까워져서 0이 된다. y값은 0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y는 0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원리처럼 말이죠.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는 바로 이 미수가 1보다 큰가 미수가 1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수렴 발산의 여부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요.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한 등비수열 예시 문항을 통해서 좀 일반화시키는 과정을 훈련해 보기로 하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의 n승. 어떻습니까? n의 값이 커지면 이 전체의 값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의 무한대가 되겠죠. 뭐 상식적으로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3의 n승. 자, 미수가, 즉 공비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절대값은 커지면서 부호는 진동이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진동 발산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진동 발산을 우리가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표현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어쨌든 그 절대값은 커지고 부호는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3분의 1의 n승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0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3의 n승분의 어떻게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그래서 0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자, 이 공비가 바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이지 않습니까? 3분의 1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일 때는 그 극한값이 무조건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숫자를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인데요. 이것은 그 절대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지면서 부호는 진동하겠죠. 그러나 그 부호의 진동에 관계없이 가까워지는 그 값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도 0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의 n승은 항상 1값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의 n승 값은 그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n이 짝수냐 홀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일반화를 시켜보기로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등비수열의 극한에 있어서 이 공배의 범위가 절대치 R이 1보다 크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죠. 이때는 어쨌든 발산합니다. 자, 발산을 하는데 발산의 형태가 무엇이냐면 자, 여기 A가 양수일 때 초항이 양수라는 가정을 합시다. 이때 R이 1보다 크면은요. 이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진동 발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요. 절대치 R이 1보다 작아요.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요. 무조건 초항에 관계없이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리고
R이 1이어 버리면요, 이때는 무조건 초항으로 수렴합니다. 무조건 초항으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이면요, 이때는 무조건 발산합니다. 발산하는데 어떤 발산을 하냐면 진동의 발산을 한다는 얘기죠. 진동형 발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한 등비 수열이 수렴을 하려면요, 초항이 0인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아니면 1일 때도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일 때도 수렴할 수 있다. 자, 여기 나중에 무한 등비급수하고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꼭 등호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따진다는 얘기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 즉 그 수열의 그 각각 항의 이루는 그 수렴 값의 극한치를 따지는 것이죠. 나중에 무한 등비 급수라는 말을 배웁니다. 그거는 등비 수열의 합의 수렴성 여부를 따지는 단원이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등호가 들어갈 때, 등호가 빠질 때를 꼭 나중에 선생님 또 한번 강조할 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간단한 또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복잡스럽게 생긴 문제가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2004분의 2003의 n승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 숫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공비라고 하는 것 2004분의 2003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것의 극한값은 무조건 0으로 확정을 지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 극한에서 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숫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력으로 생각하는 한계가 느껴질 때는 기본적인 조건에 의해서 극한치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005분의 2004의 n승이에요. 이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2005분의 2004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수렴값은 0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공비가 1보다 큰 상태에서 2n승분의 2n-1승.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모와 분자의 공비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자와 분모의 공비가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아직 계산이 미완성된 거 아닙니까? 이거 직접 계산해 보면 무엇이 돼요?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 상수 수열이다. 그래서 극한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계산이 미완된 거 아닙니까? 계산을 완성하시면은 그건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극한값이 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 문제를 좀 더 풀고요. 또 다른 내용도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또 수능에 2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반항 AN이 다음과 같은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는 경우 그 극한값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자, 앞으로 리미트는 좀 생략할게요. 자, 리미트를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공비입니다. 지금 공비를 보시면은요, 공비가 두 종류가 나와 있어요. 3하고 4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 공비들이 다 1보다 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푸는 과정 한 번만 딱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암산으로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자, 천천히 보세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한 번만 쓸게요. 그러면 4의 n승, 그 다음에 3의 n승에 4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공비를 비교해서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 있지 않습니까? 4가 더 크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세요. 4의 n승으로 나누니까 얘는 1 될 것이고 얘는 4분의 3의 n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4가 될 것이고 얘는 3 곱하기 4분의 3의 n승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1은 수렴하고요. 4도 수렴하고요. 4분의 3의 n승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수렴 조건이 있을 땐 4칙 연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때의 극한값은 1, 0, 4 더하기 0 그래서 4 이렇게 확정을 거볼 수 있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비들이 다 1보다 큰 상태에서 공비가 가장 큰 녀석,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을 남겨놓고요. 치워버리세요. 그냥 X 해버렸어요. 그러면 요거 극한값 얼마입니까? 그냥 4 이렇게 써도 되지 않습니까? 자,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다면요. 다음 문제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자, 루트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 나누기 2의 n승이에요. 루트 3은 1.732, 그러니까 2보다 작죠. 그러면 여기서 공비가 가장 큰 녀석은 2가 되겠네요. 쥐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리미트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공비는 5가 되겠고요. 공비는 3, 공비는 3, 공비는 4가 되겠죠. 여러분들 공비의 결정은요, n 앞의 개수가 1일 때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공비를 4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쨌든 공비가 5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워, 지워, 지워. 그러면 5의 n승분의 0이 되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은 0이 됩니다. 됐습니까? 너무 빠른가? 응? 에이, 그러면 좀만 더 설명할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5의 n승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1 플러스 5분의 3의 n승에 5분의 4의 n승 플러스 3 곱하기 5분의 3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의 극한값이 0이고 이거 0, 이거 0이니까 1 플러스 0에 0 플러스 0 해가지고 0 나온다.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분수꼴이 아니라 5의 n승 마이너스 6의 n승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피감수하고 감수의 공비 관계를 보니까 감수의 공비가 더 크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자, 다시 한 번만 설명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5의 n승 마이너스 6의 n승인데요. 자, 이것을 6의 n승으로 묶어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6의 n승으로 묶어보니까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6의 n승으로 묶어보니까, 얘는 6분의 5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0이 되지 않습니까? 무한소가 되는 것이죠. 무한소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근데 6의 n승은 무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의 상수 곱하기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면은 n에다 적절한 값을 넣어보세요.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그러면 그 숫자의 값에 절대값이 커지고 부호가 음수인 음의 무한대로 발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승, 2의 n승, 마이너스 3의 n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원칙상으로는 뭐 3의 n승으로는 분자 분모를 나누고 뭐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을 제외하고는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극한값을 확정 지을 수 있고요. 리미트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얘는 뭐예요? 6의 n승 플러스 2의 n승, 3의 n승 플러스 1분의 5의 n승 플러스 4의 n승. 자, 힘들게 썼지만 분모의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크니까 이것은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개념 정리 2번 한번 보기로 하겠는데, 2번에다 별 하나 치십시오. 굉장히 전통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무한등비 수열에서 로그 2x-2의 전체 n승이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볼까요? 이런 형태가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r의 n승 이렇게 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수렴하고 싶어요. 수렴. 수렴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r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물론 초항이 무엇입니까? 초항 r이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R이 0이라는 것은 요 사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초항이 뭡니까? n에다 1 집어넣어서 나오니까 초항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 small x 마이너스 2가 0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로그 2의 small x는 2가 되면 되겠고 x가 4면 된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을 찾죠. 사실은 찾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R이 0인 경우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사실은 찾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초항이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찾아봤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공비가 무엇입니까? 공비 R이라고 하는 것이 로그 2의 x 마이너스 스몰 x 마이너스 2 아닙니까? 이때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로그 2의 스몰 x 마이너스 2가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 자꾸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양변에 플러스 2를 해주니까 1이 될 것이고요. 로그 2의 스몰 x는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살짝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가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얘는 2의 3승 8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들아,
여러분들 여기 뭐가 될 수 있어요? 3도 될 것이고 4도 될 것이고 5도 될 것이고 6도 될 것이고 7도 될 것이고 8도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x가 4인 경우 여기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해서 우리 정수 x의 개수는 6개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논리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bn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의 극한값을 구하라. 근데 a, b가 모두 1보다 크면서 a가 b보다 크다 이랬죠.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준 원리에 의한다면은 여기서 공비가 큰 녀석을 제외하고 지워버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그냥 a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풀면 좀 섭섭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원래 풀이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A의 n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1 플러스 A분의 B의 n승. 그러면 여기는 A 마이너스 A분의 B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바로 양변을 A로 나눠주니까 뭐가 되겠어요? 1,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인데 양변을 A로 나눠주는데 A가 1보다 크다. 양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A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B, 그 다음에 또 얘는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A가 1보다 큰 값이니까 1보다 큰 값 아닙니까? 1보다 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당연히 2분의 1, 뭐 3분의 1 뭐 이런 놈이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요 A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분의 B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0의 극한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1 플러스 0에 a 마이너스 0 하니까 궁극적으로 a라는 극한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말이죠. 선생님이 아까 제시한 방법, 공비가 1보다 클 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요, 바로 가장 큰 녀석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고 나머지의 극한값을 계산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4번 문제인데요. 4번에다가는 있는 정서, 없는 정서, 별 2개를 빠방 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 무한등비 수열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요. 꼭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힘들어도 잘 배워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얘는요. 풀이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칠판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기로 하죠.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반항 AN이 다음과 같은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면 AN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R의 N승 이렇게 되어 있고, R은 마이너스 1은 아니다. 그러면 R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극한값을 구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R의 범위를, 정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극한값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판단하라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나눌 때는요. 공비를 나눌 때는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R이라는 녀석이 1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R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것을 조금 멋있게 쓰면은 절대치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알겠니? 자, 이때는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R의 n승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아니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즉 진동 발산한다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R의 n승에 R의 n승이니까 결국 R의 n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R의 n승분의 1 플러스 1에 바로 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R의 n승이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은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0 플러스 1분의 1 해서 1이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조금 전에 제시한 방법으로 R이 1보다 크다. 절대치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확정이 되면은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녀석을 놔두고 지워버리고 계산해라 이랬으니까 R의 n승분의 R의 n승은 그냥 1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리포트를 제출할 때 꼭 이러한 풀이 과정을 거쳐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면, 이것을 좀 더 예쁘게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절대치 R이 1보다 작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R의 n승이 0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1 플러스 R의 n승의 R의 n승은요. 이건 뭐예요? 1 플러스 얘가 극한값 0 돼버리고요. 얘가 극한값 0 돼버리니까 궁극적으로 0이 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됐죠? 자, 이번엔 세 번째. R이 1이면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R이 1이면. 자, 그러면 얘들아, 뭐 하면 되겠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즉, R의 n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1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R의 R의 n승은요, 결국은 1 플러스 1분의 1 하니까 2분의 1이야 해서 여러분들이 조건에 따라서 극한값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극한값이 다양해질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로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문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여기 n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가 올 수도 있고 짝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2n이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2n이라는 게 짝수가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선 공비를 R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선 공비를 R의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R의 제곱이라고 부르니까 공비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절대치 R이 1보다 크다. 이런 표현 써도 되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니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결국은 R의 n승은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렇죠? 무한대가 될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R의 2n승이라고 하는 것도 무한대가 되겠죠. 자, R이 바로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R의 제곱도 1보다 크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R의 제곱도 1보다 크다. 자, 절대치가 있을 때 제곱을 하면은요, 부동의 방해에 바뀌지 않으면서, 그죠? 이렇게,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결국은 R의 2n 플러스 1분의 R의 2n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고요. 또 공비가 같으니까 이것의 극한값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1이 나오겠네요. 그쵸?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절대치 R이 1보다 작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R의 n승은 0이 되겠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2n승도 0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R이라는 녀석이 즉 절대치 R이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아닙니까? 근데 R의 제곱은요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우리가 이 문제는 뭐 간단하니까 R의 2n승 더하기 1분의 R의 2n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뭐야? 0 플러스 1분의 0 나와서 궁극적으로 그냥 얼마야? 0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것 때문에 요걸 배우는 거야. 자, 이번에는요, R이 1인 경우하고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생깁니다. 자, 원래는 말이죠. 우리가 R이 1일 때는 수렴을 하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문제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R이 1일 때 R의 제곱은 1이지 않습니까?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R의 제곱은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R의 2n승, R의 2n승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R이 1일 때와 R이 마이너스 1일 때를 굳이 구별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가 2n승 나오고 얘가 2n 플러스 1승 나오게 되면 조금 차이가 생겨요. 그때는 우리가 홀수 짝수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는 둘 다 R의 2n승, R의 2n승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차수가 짝수만 나온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직접 문제를 풀면 금방 할 수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R의 2n 플러스 1분의 R의 2n승은요. 결국은 R의 2n승이 이게 뭐야? R의 제곱이 1이 되니까 R의 2n승도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의 1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이 마이너스 1일지라도 R의 제곱이 1이 되고요. 또 이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R의 2n승 플러스 1분의 R의 2n승은요. 똑같이 1 플러스 1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산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R의 n승을 질문한다면 이때는 진동이에요. 진동.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가 구별되지 않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R의 2n승 나오면 반드시 짝수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1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R의 2n-1승 반드시 차수가 홀수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로 수렴. 이렇게 해서 얘는 수렴, 얘도 수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만약에 R의 2n-1승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여기 R의 2n승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이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항상 플러스 1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1, 이래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셨죠? 즉,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부호가 확정이 돼버리면 진동이 아니죠. 그래서 수렴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기니까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뤄주셔야 되겠고 바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훈련하게 된 이유가 여기는 뭐야? R의 n승에서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근데 R의 2n승 하면은 2n은 반드시 짝수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수렴 여부를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의 수렴 여부를 확실하게 따져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열의 점화식과 극한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열의 점화식 파트에서 상당히 밀도 있게 내용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 아래쪽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AM 플러스 1은 PAM 플러스 Q꼴이 있습니다. AM 플러스 1은 PAM 플러스 Q꼴이 있어요. 이때 절대치 P가 1보다 작을 때 이 극한값 AN을 갖다 따지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수열에서는 그때 AN을 구하는 과정이었죠. PQ꼴 일명 PQ꼴 이래서 AN은 1-P분의 Q 플러스 A1 마이너스 1-P분의 Q 곱하기 PM-1승 이렇게 해서 공식을 외운 친구들도 있었고요. 선생님이 그때 강의할 때 뭐 했습니까? 뭐 숫자를 넣어서 등비계차 수열의 관계를 찾은 다음에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도 된다. 꼭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공식이 비내의 법칙에 의해까지 총 3가지 공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요, 이 점화식 파트를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갖다 여러분들 익히 학습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AM 플러스 1은 PAM 플러스 Q꼴에서 이 절대치 P가 1보다 작으면 말이죠. 자, 작으면 말이죠. 이때 AN의 극한값은요, 반드시 여기가 뭐가 되는가? 이 P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0이 돼버리니까 뭐만 남겠어요? 1-P분의 Q가 됩니다. 1-P분의 Q, 1-P분의 Q. 자, 이번에는 PAM 플러스 2 플러스 QAM 플러스 1 플러스 RAN이 0이고요. 또 P분의 R이 1보다 작기만 하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면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점화식 배우지 않았습니까? 요 형태 R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되는 경우하고 0이 안 되면 우리가 피보나치꼴 이렇게 기억을 하셨는데요. 이때 AN이라고 하는 것은 A1 플러스 1-P분의 R에 A2-A1에 1-P분의 R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P분의 R이 1보다 작으니까 이거 극한차면 0 되고 나머지를 갖다 정리해 보면은요.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자 P-R에 PA2-RA1이다. 자, 여러분들 이 공식을 외워서 극한을 취할 수 있다든지 이 공식을 외워서 극한을 취할 수 있어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두 문제 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일반항을 구한다면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PQR꼴의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PQ꼴의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을 하나의 공식으로 처리해 봤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수열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언제든지 풀 수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고 수열 자체가 흔들리는 학생은 이렇게 일반항을 외우시거나 아니면 일반항 유도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공식을 자꾸 외우게 하는 것은요. 선생님이 편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이 좋은 학생일수록 어때요?
이 수학 문제를 빠르게 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공식이 몸에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공식을 외우지 않은 학생들은 맨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면서 수학 문제가 힘들어진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식을 외워놓으시면 그나마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공식을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 자, 얘들아, 우리가 A1은 1이라고 했고요.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플러스 3꼴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극한값을 구하라 이랬으니까 얘는 두 가지로 풀 수 있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우리가 유의 극한성을 이용해서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이렇게 써가지고 이것도 알파고요. 얘가 뭐예요? 2분의 1의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넘어와가지고 뭐야? 2분의 1 알파는 3이 되어서 알파의 값이 얼마야? 6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선생님 방금 전에 제시한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죠. 얘를 P로 보고 얘를 Q로 본다면 결국 극한값은 항상 1-P분의 Q가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의 극한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1-2분의 1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의 극한값은 6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연마하셔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A1은 1이고요. A2가 3이에요. 그때 2AN 플러스 2 마이너스 3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 0일 때, 이 AN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P로 보이고요. 얘가 Q로 보이고, 얘가 R로 보이면서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되면서 P분의 R이 2분의 1이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어쨌든 수렴하는 형태인데, 이 문제는 이렇게 못 풉니다. 왜냐면 2알파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알파 이러면 0이 돼버리니까 알파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항을 찾아서 극한값을 구하든지 만약에 일반항을 찾기가 힘들다면 선생님이 제시한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다시 한번 써볼까요? P-R의 PA2 마이너스 RA1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 공식을 외워놓고 쓸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이거 뭐라고 쓴 거야? 미쳤나봐. 마음이 너무 급해요. 사람이. AN은 다시 한번 쓸게. P-R의 PA2 마이너스 RA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P가 얼마예요? 2고요. R이 얼마입니까? 1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P2에다가 A2 그러니까 3 마이너스 R에다가 R1에다가 A1 1 하니까 결국은 얼마야? 5가 극한값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PQR 일반항 구하는 과정은요. 이미 수열에서 설명했으니까 자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요 공식들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또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는 공식이 딱 존재하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참고로 요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이게 무조건 다 성립한다는 얘기고 좀 특수한 상황에서는 꼭 절대치 P가 1이 아니어도 성립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2AN-3 이렇게 되어 있고 초항이 6인 경우가 있어요. 초항이 6인 경우. 자, 그러면 초항이 3인 경우가 있어요. 초항이 3인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거 한번 요 점화식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점화식에다 넣어 보면은 A2라고 하는 것은 2A1-3이지 않습니까? 근데 A1이 3이니까 6에서 3 빼니까 또 3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아하, 그렇구나. A3라고 하는 것도 바로 2A2-3 이런데 A2가 3이니까 넣어서 또 3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 수열이죠. 이 경우에는 극한값이 3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유의 극한성으로 해가지고 알파는 2알파-3 그래서 알파는 얼마가 된다? 살짝 넘어가서 3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시 말해서 3333 나가는 수열은 공비가 요 값이 절대치 P의 값이 1이 아니어도 우리가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1보다 작지 않아도 수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이런 상수 수열을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특수한 형태의 수열의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을 따지는 방법을 배웠고 이어지는 문제는 이 무한등비 수열의 응용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